이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서 어찌 감히 황금 가락지가 나오는가?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농부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황금빛 가락지를 보며 말을 잃었지요. 그 가락지는 분명 관아에서 도난당한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까마귀만한 새끼까치 한 마리를 살려준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까치가 은혜를 갚으려고 물어다 준 것이 하필이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부자의 황금 가락지였다니요. 과연 선량한 농부 선달은 이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선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착한 농부 선달의 기구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전라도 남원 땅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김익성이라는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많은 논밭을 물려받아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지요. 하지만 그 부는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익성은 겉으로는 선비인 척하며 백성을 돌본다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김익성의 악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가을 추수 때 일어났습니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수확이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익성은 소작료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지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자신의 몫은 정해진 것이라며 백성들의 곡식을 거두어 갔습니다. 한 농부가 아이들이 굶주려 죽게 생겼다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빚으로라도 갚겠다고 빌었지요. 하지만 김익성은 매정하게도 13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자신의 집종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김익성의 집으로 끌려갔고 그날 밤부터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다가 한 달도 안 되어 과로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마을에 정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 없이 홀로 살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농사를 지었지요. 어느 해 그의 논에서 유난히 풍년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식은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익성의 머슴들이 몰래 논에 침입하여 벼를 베어갔습니다. 밤새 열맞이기 논의 벼를 모두 훔쳐간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정식이 논에 가보니 텅 빈 들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김익성의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벼를 돌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익성은 증거를 대지 못하면 무고죄로 관아에 넘기겠다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정식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식은 빈 논둑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가장 비열했습니다.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학문이 깊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김익성은 박생원의 학식을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김익성은 박생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억지로 술을 먹이며 학문을 시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생원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김익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익성은 박생원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몰래 자신의 귀중품을 박생원의 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 박생원이 도둑질했다고 고발했지요. 관아의 관리들이 박생원의 집을 뒤졌고
김익성이 몰래 넣어두는 비녀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생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곤장 50대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김익성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녔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김익성은 관아의 관리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으니까요. 그런 마을에 선달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어린 시절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아내 월이와 단둘이 살았지요. 선달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고 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선달의 하루는 새벽 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눈을 떠야 했지요. 첫 번째 일은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에 지게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내려올 때면 등과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옷은 온통 땀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묘시가 되면 논으로 향했습니다. 선달이 가진 논은 겨우 2마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논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땅이었지요. 그 작은 논마저도 돌투성이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돌을 골라내야 했고 김을 맬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햇볕이 내리쪼이는 논에서 일하다 보면 목이 타들어가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사시가 되면 간신히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라곤 보리죽에 들깨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게 없어 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배가 출렁거렸고 일을 하다 보면 금방 힘이 빠져 어지러웠습니다. 오시가 되면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김익성의 논에 품팔이를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받는 품삯은 겨우 쌀 한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김익성의 머슴들이 일을 게을리했다거나 김을 제대로 매지 않았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품삯을 떼어 먹었습니다. 선달은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라도 하면 다음부터 일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니까요. 미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달장을 손보고 지붕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갈라지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딱딱해졌습니다. 유시가 되어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월이가 준비한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된장국이 고작이었지요. 하지만 선달은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누우면 등과 허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부어올랐고 어깨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선달은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또 일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힘든 삶이었지만 선달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면 부축해 드렸고 배고픈 아이를 보면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선달을 존경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익성은 선달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선비 행세를 한다며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자신의 논이나 부지런히 매라고 비웃었지요.
선달은 그런 말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일이었습니다. 선달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치 둥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둥지 아래에 새끼 까치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개를 파닥거리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지요. 새끼 까치는 아직 날 줄을 몰랐습니다. 깃털도 다 자라지 않아 앙상한 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렁이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연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새끼 까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새끼 까치는 구렁이의 먹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선달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손에 들었던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냈고 새끼 까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새끼 까치는 선달의 손바닥 안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달은 옷 속에 새끼 까치를 품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 둥지의 새끼를 조심스럽게 넣어 주었습니다. 어미 까치가 날아와 울며 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달은 빙그레 웃으며 나무에서 내려와 까치에게 잘 자라라고 말한 뒤 나무를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곧 잊어버렸지요. 하지만 과연 그날의 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선달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선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끼 까치를 구해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선달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먹고 살기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선달은 김익성의 논에 품팔이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햇볕이 자결하여 등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달은 허리를 숙이고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 침을 삼켰지만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익성의 아들 김첨지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김첨지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빨리 매라고 소리쳤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들어 김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첨지는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였지만 아버지 못지않게 교만하고 포악했습니다. 선달이 공손하게 쉰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김첨지는 말대꾸를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말에서 내려 선달에게 다가온 김첨지는 들고 있던 채찍으로 선달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등을 관통했습니다. 선달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번, 2번, 3번. 채찍이 등을 때릴 때마다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 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습니다. 김첨지는 다음부터는 더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하고는 유유히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선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등이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진 살이 벌어지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일어서서 다시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품삯을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달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월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와 등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찍 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찬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찌릿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선달은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선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등의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만만하게 봤습니다. 선달은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권력도 재산도 없이 태어난 것이 죄였을까요? 선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선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월이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등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선달은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날은 굶어야 했으니까요. 선달은 이를 악물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내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집 앞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달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가락지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황금빛이 눈부셨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문양이 가락지 표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선달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까치가 선달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름 전 구해준 새끼 까치가 자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 이 가락지를 물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선달은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져 까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까치는 한 번 더 울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달은 가락지를 손에 쥐고 집으로 들어가 아내 월이에게 보여주며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월이도 놀라워하며 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는 이것을 팔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가락지만 있으면 당분간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 옷도 사고 따뜻한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불안했습니다. 가락지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도둑 맞은 물건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선달은 내일 마을에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선달은 가락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몰랐습니다. 그 가락지가 바로 김익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김익성이 그 가락지를 찾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선달의 평화로운 밤은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선달의 집 문이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선달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관리들은 선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은 뒤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선달은 영문도 모른 채 관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아내 월이가 소리치며 따라 나왔지만 막혔습니다. 마당에는 김익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익성은 선달이 자신의 가락지를 훔쳐갔다고 소리쳤습니다. 선달이 당황하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익성은 집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뒤집고 벽을 두드리고 장롱을 열어 헤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관리가 장롱 속에서 황금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김익성이 가락지를 빼앗아 들고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선달은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 물어다 준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김익성과 관리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까치가 가락지를 물어다 줬다니 세상에 그런 웃긴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선달을 포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아내 월이가 통곡하며 선달의 이름을 불렀지만 관리들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선달은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이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선달은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입안에서 흙의 쓴맛이 퍼졌습니다. 김익성이 선달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익성은 선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이 누구인지 불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들어 김익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며 공범도 없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까치가 물어다 준 것이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김익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선달을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곤장이 등과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10대를 맞고 나니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범이 누구냐고, 어디서 가락지를 훔쳤냐고. 선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고, 까치가 준 것이라고. 곤장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20대, 30대, 40대. 선달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내 월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아내가 겪을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50대를 다 맞고 나니 선달은 거의 기절 상태였습니다. 피가 마당에 웅덩이를 이루었습니다. 관리들이 선달을 옥사로 끌고 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쥐들이 어둠 속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달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짓밟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까? 선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분노.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권력에 대한 분노.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그날 밤 선달은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선행을 베풀라고 했는데 왜 이런 누명을 씌우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침묵만이 감옥을 가득 채웠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달은 굶주렸고 상처는 골마갔습니다. 열이 나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은 타들어가 침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감옥 창살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선달은 흐릿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까치였습니다. 창살에 앉아 선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입술을 떨며 까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다고, 내 덕분에 가락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까치는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까치는 한참을 선달을 바라보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달은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달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몰랐습니다. 그 까치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달을 구하기 위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곧 증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달이 옥에 갇힌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량한 선달이 도둑질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익성의 집에서 가락지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요. 아내 월이는 매일 관아 앞에서 울며 선달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그녀를 쫓아냈고 마을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낼 뿐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김익성의 힘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익성의 집 주변에 까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까치들이 김익성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까치들은 집 지붕 위에 앉았고 마당의 나무에 앉았고 담장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울어댔습니다. 밤낮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김익성의 가족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김익성은 머슴들을 시켜 까치들을 쫓아냈습니다.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휘두르고 불을 피워 연기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까치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흩어졌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김익성의 집을 구경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까치가 저렇게 모이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까치들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까치들이 김익성의 집 마당으로 내려와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리로 흙을 파고 발톱으로 긁어냈습니다. 수백 마리의 까치들이 일제히 땅을 파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김익성은 화를 내며 까치들을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까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익성에게 달려들어 옷을 쪼아댔습니다. 김익성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까치들은 계속 땅을 팠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한 까치가 무언가를 부리에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황금 가락지였습니다. 선달의 집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생긴 가락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까치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땅을 파더니 또 다른 가락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5개의 황금 가락지가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그 가락지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락지들은 모두 지난해 인근 마을 부자들의 집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던 미제 사건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익성의 집 땅속에서 왜 도난당한 가락지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익성이 진짜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한 용감한 젊은이가 관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들이 급히 김익성의 집으로 왔습니다. 김익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묻어둔 것이라고. 하지만 관리들은 김익성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까치들이 파는 곳을 더 깊이 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땅을 파자 더 많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은비녀, 옥놀이개, 금부치들. 모두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김익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관리들은 김익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을의 부자이자 양반인 김익성이 도둑이었다니. 그리고 선달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급히 선달을 석방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선달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선달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관아 앞에서 아내 월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선달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달을 둘러쌌습니다. 모두 선달에게 미안하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까치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까치들이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선달의 석방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까치들에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까치들은 한참을 날다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둥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서는 긴급신문이 열렸습니다. 김익성이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익성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근 마을의 부자들 집을 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머슴들을 시켜 밤에 몰래 침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훔친 물건들을 집 마당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달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시인했습니다. 김익성은 선달의 집에서 가락지가 발견된 것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눈에 가시였던 선달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선달을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분노에 찬 얼굴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익성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첨지도 공범으로 판단되어 함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김익성 부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악행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는 법입니다. 김익성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선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월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지만 꿀맛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선달은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까치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늘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선달이 구해준 바로 그 까치였습니다. 선달은 까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까치도 날개를 펄럭이며 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 그 은혜가 결국 선달을 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선달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선달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선달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장은 선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관아에서 선달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김익성으로부터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선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것에 대한 위로금이었습니다. 선달은 놀라워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돈을 받게 되다니. 하지만 선달은 그 돈을 혼자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보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100냥이었습니다. 선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선달은 그 돈의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과거의 김익성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달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자세라고 칭찬했습니다. 선달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선달은 집을 수리했습니다. 새로운 기와를 올리고 벽을 보수하고 방을 늘렸습니다. 처음으로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 월이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만 같다고, 정말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또한 작은 논 한 마지기를 더 샀습니다. 이제 새 마지기의 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부자들에 비하면 작은 땅이었지만 선달에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땅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달이 가장 기뻐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명예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결백을 증명한 것. 그것이 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선달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선달을 보면 달려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치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선달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선달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까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행운이 선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달이 누명을 벗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선달의 삶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달은 자신의 논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힘든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달이 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선달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근 큰 마을에서 온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선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까치가 은혜를 갚아 누명을 벗은 이야기, 그리고 받은 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인근 마을까지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선달의 인품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곡물 거래업을 하는데 선달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달이 수확한 쌀을 좋은 가격에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달은 망설였습니다. 상인을 처음 만났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속이려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상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상인은 선달의 의심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 어떤 선량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지금은 선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달은 상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인은 기뻐하며 선달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선달과 상인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철이 왔습니다. 선달의 논에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달은 정성껏 벼를 베어 말렸습니다. 상인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선달의 쌀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품질이 매우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값을 쳐주었습니다. 선달은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쌀은 좋은 값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선달처럼 정직한 사람과는 계속 거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선달은 또 다른 논을 샀습니다. 이제 5마지기의 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선달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상인과의 거래는 계속되었고 선달의 재산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이제 선달은 마을에서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선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쌀을 나눠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마을에 일손이 부족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달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달의 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의 관리였습니다. 선달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웃으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또께서 선달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달의 선행에 대해 듣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달은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는 선달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선달의 손을 잡으며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선달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앞으로도 선하게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또는 선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새로 지은 한복 한 벌과 책 몇 권이었습니다. 선달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선달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월이에게 사또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월이도 기뻐하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후로도 선달의 삶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상인과의 거래는 확대되었고 더 많은 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마지기의 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달은 품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익성처럼 그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품삯을 주었고 식사도 푸짐하게 제공했습니다. 쉴 시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품꾼들은 선달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품삯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선달이 자신들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달은 그들을 단순한 일꾼이 아닌 동료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품꾼 중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일하다가 손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선달은 즉시 일을 멈추게 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상처를 치료하게 했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쉬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품삯을 주었습니다. 품꾼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주인들은 다치면 쫓아내기 바빴는데 선달은 오히려 더 잘 돌봐주었으니까요. 그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선달의 밑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달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뽑아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선달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선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달을 진정한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많다고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귀해야 양반이라는 것을 선달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선달의 집 앞 큰 나무에는 여전히 까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선달이 구해준 까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선달은 매일 아침 나무 아래에서 까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까치들도 울며 답했습니다. 선달은 논을 더 넓혔고 품꾼들을 더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자들처럼 품꾼들을 혹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품삯을 주었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했습니다. 쉴 시간도 충분히 주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익성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딴 섬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달은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김익성을 위해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록 원수였지만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김첨지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선달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선달은 김첨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선달은 김첨지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김첨지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악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달처럼 선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첨지는 선달의 집에서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머슴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선달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선달은 김첨지를 믿고 큰 일들을 맡겼습니다. 김첨지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달의 삶은 계속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까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달이 논을 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휘날리고 말을 탄 관리들이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의아해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행렬이 멈추고 높은 관리 한 명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고위 관리였습니다. 관리는 선달이 누구인지 물었고 선달이 공손하게 절을 올리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리는 임금께서 선달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까치를 구해주고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눈다는 이야기. 임금께서 크게 감동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는 임금께서 선달을 포상하라고 명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금으로 된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백성에게 내리는 정표였습니다. 관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내 선달에게 마을의 이장직을 내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을 잘 이끌어달라는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선달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이제 임금으로부터 포상을 받다니. 선달은 황송하다며 자신은 단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는 선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마음이 귀한 것이라고,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리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달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선달을 애워쌌습니다. 선달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선달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아 고기를 나눠주었고 떡과 술을 마련하여 대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흥겨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웃으며 술잔을 나눴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까치들이 날아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까치들이 마을 위를 빙빙 돌며 울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까치들은 마치 선달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까치들은 한참을 돌다가 선달의 집 앞 큰 나무에 앉았습니다. 나무가 까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달은 눈물을 흘리며 까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까치들에게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한 노인이 선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노인은 선달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복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선달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선달의 손을 꽉 잡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다고,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나게 놀았고 선달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억울했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선달과 월이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선달의 어깨에 기대며 정말 행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선달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까치의 은혜로 시작된 행복이 이제는 그들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치 선달 부부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겠다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선달의 행복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땅은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말라 죽어갔고 사람들은 걱정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달은 이장으로서 마을을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먼저 우물을 더 깊이 파서 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장 곡식을 꺼내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굶주리는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달의 선행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여름이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선달의 저장 곡식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가족도 굶주릴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마을 사람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내 월이는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달은 월이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복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달이 집 앞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선달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선달을 구해준 까치의 후손이었습니다. 까치는 선달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로 어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선달은 까치의 행동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까치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까치는 선달을 깊은 산속으로 인도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샘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가뭄 중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었습니다. 선달은 감격했습니다. 이 물이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달은 까치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까치는 한 번 울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달은 급히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산으로 가서 샘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를 이어서 물길을 만들었고 산에서 마을까지 물을 끌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물 걱정은 없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고 말라 죽어가던 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하늘에서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던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은 오히려 풍년을 맞았습니다. 물을 잘 관리한 덕분에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달에게 감사했습니다. 선달의 지혜와 노력으로 마을이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저으며 모두 까치 덕분이라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은 마을 사람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달은 다시 큰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까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 위에는 여전히 까치들이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너희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까치들은 조용히 울며 답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선달과 까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가뭄을 이겨낸 후 마을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선달의 명성은 인근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이장이 있는 마을로 알려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달의 마을로 이사 오고 싶어 했습니다. 선달은 이장으로서 마을을 잘 이끌었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했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지혜롭게 해결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선달의 주도로 학당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어귀에 큰 다리를 놓았습니다.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던 길을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비가 와도 안전하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나눠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선달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달은 공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을 사람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달과 월이 사이에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남을 도우며 살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선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까치 덕분이라고 들었다고. 선달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새끼 까치 한 마리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고. 그 까치가 은혜를 갚으려고 황금 가락지를 물어다 주었다고. 그것이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까치가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중요한 것은 까치를 구해준 그 마음이라고.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복을 불러온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선달은 아이들을 데리고 큰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 나무에는 여전히 까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선달이 구해준 까치는 이미 늙어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아이들에게 저 까치들은 아버지가 구해준 까치의 후손들이라고, 우리는 저 까치들과 인연이 깊으니 평생 까치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까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까치들도 울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서로 알아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선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선달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까치의 은혜를 받은 농부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눈 이장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선달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선달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집안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달은 젊은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결혼할 때 예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자신도 이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진정한 은혜 갚기라고, 자신이 젊은이를 도운 것처럼 젊은이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그렇게 선행이 이어지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달은 집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고난의 시절,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시절.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끝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까치를 구해준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달은 감사한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내 월이가 옆에 앉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선달은 그저 감사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까치에게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밝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까치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선달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앞으로도 선하게 살겠다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고 정의롭게 살겠다고. 그것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 믿는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선달은 이제 50줄에 들어선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달을 이장님이라 불렀고 큰 어른으로 존경했습니다. 선달의 집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달을 찾아왔고 기쁜 일이 있어도 선달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달은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했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마을은 10년 사이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선달이 이장이 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공급했고 다리를 놓아서 오가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당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선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학문에 뛰어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농사일을 도우며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딸은 바느질과 살림을 배우며 훌륭한 여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아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선달의 큰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선달은 겸손하게 모두 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달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선달이 보여준 삶의 모범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을. 선달의 집 앞 큰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랐습니다. 그 나무에는 여전히 까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선달이 구해준 까치의 몇 대 후손들이었습니다. 까치들은 선달의 가족을 지켜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까치들은 새끼를 낳았고 선달의 자녀들은 그 새끼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은혜를 갚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선달은 때때로 나무 아래에 앉아 까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그때, 구렁이로부터 새끼 까치를 구해준 그날, 그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달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까치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만약 구렁이에게 새끼를 내주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달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이 온 것은 까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평소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까치를 구해준 것은 단지 그 선함의 한 예일 뿐이었습니다. 선달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 삶이 쌓여서 지금의 복이 된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큰 눈이 내려 마을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선달은 집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선달은 즉시 달려가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와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고 눈길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파는 감사하며 떠났습니다. 아내 월이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부자가 되고 이장이 되어도 여전히 그 착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달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누군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달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려 하늘은 뿌옇게 흐렸지만 선달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달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누군가 자신을 보고 희망을 얻었을까? 혹시 누군가 자신을 본받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을까?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선달은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선달의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했고 여전히 세상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달을 성인처럼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선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까치를 구해준 이야기, 억울한 누명을 쓴 이야기, 그리고 복을 받아 이웃과 나눈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자에게. 그렇게 선달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달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불러왔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선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선행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행은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선달이 까치를 구해준 것도 복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복은 바라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노인에게 길을 안내해 드리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작은 선행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설령 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선하게 살았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까치가 물어다 준 황금 가락지로 복을 받은 선달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불러왔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얻은 이야기였지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